결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거는 뭐 생기고 바로 가버린 거죠. 애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승복을 써야 된다. 저는 나간 게 잘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계의 사랑을 해보셨나요? 저 공개 연애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나가신 이후에는 여자 문제가 없었나요? 저요? 안녕하십니까. 혀의전쟁 홍석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토론의 장을 펼쳐보겠는데요. 오늘의 토론 주제 원효대사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일찍부터 소래포구 항구를 통해 지금 한국에 입국하신 남창희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뉴스부터 네.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소래 인터내셔널 항구에 와서 예, 예. 좀 반가웠습니다. 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배로 오셨는지 또 이유가 있다고. 미랑이죠? 오늘 끝나고 신고하겠습니다. 토론은 다 하고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일강 하류 쪽에서 또 예. 뭐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예. 나일강 하루 쪽에서. 되게 원망스러운 노출. 예. 나일강 하루 쪽에서. 화석, 조개 화석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개를 좀 화석을 발견하고 그 뒤로 그쪽에다가 이제 식당을 좀 차렸습니다. 아. 조개구이집이. 아. 소자 6만 원, 중자 8만 원, 대자 10만 원. 자, 우리 또 옆에 계신 우리 김동현 박사님 나오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베트남에서 오셨다고요? 네. 이분은 맨날 베트남 오십니까? 저는 거주지를 안 바꿔주십니다. 예. 베트남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여전히 가이드 하다가요. 부업으로 인스타 팔로우 좀 올려서 네. 좀 사진 찍고 아. 협찬비 받고 그러고 있어요. 베트남 인플루언서예요? 네, 네, 네. 대표적인 유적지 한 두 군데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베트남은 투탕카멘이 투탕카르트, 앙코르 앙코르와트. 네. 네, 두 군데. 네, 네, 네.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오늘 뭐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또 네. 항문외과 박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항문외과 일을 하시게 됐는지. 좀 자전적인 그런 게 좀 있었죠. 아픔이 있었거든요. 네. 제 병을 제가 한번 자기가 자기 거 보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거의 뱀처럼 뼈를 뚫어야 돼. 잔망경 같은 걸로. 분명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좌식이 불편하다고 여러 번 오늘 또 우리 선생님 덕분에 양털을 좀 깔았어요. 푹신하시라고. 네, 따뜻하네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 박사님 나와 계시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특별하게 또 오늘 목동에서 오셨어요? 예. 목동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예, 예. 원래 이제 바티칸 쪽에 있었어요. 바티칸. 몇 년 전까지 십자군 전쟁 나갔다가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참전했다가 이제 바티칸에서 주지스님으로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 명동성당 지하 1층에서 하찮은 추천 음식 중에 뭐 추천해주고 싶은 요리 한 대패 두 가지. 삼겹이 제일 나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귀한 분들 모시고 원효대사에 관해서 저희가 찬반 토론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원효대사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 김대현 박사님께서 조금 브리핑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셨나요? 훌륭한 분이셨어요. 7세기 분이시고 삼국시대에서 통일을 지켜보셨다. 네, 스님이시죠. 네. 역사의 산 증인이시군요. 돌아져서 산증인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돌아가신 분의 산지.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신라가 귀족 중심의 어떤 불교였는데 하층민에게까지도 이제 불교를 크게 전파하셨던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거는 네네. 요속공주와의 어떤 그런 스토리 때문에 그게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예. 7세기 한반도를 흔들었었던 굉장히 큰 스캔들의 주인공. 진짜? 네, 일단 이분은 스님이시잖아요. 네. 스님이신데 일단 결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낳습니다. 야, 이거는 뭐. 속도 위반. 왜냐면 당시에는 스님이 아닌 신분에서도 속도 위반하면 굉장히 큰 스캔들 아니에요, 동네에서? 뭐 그렇기도 그쵸? 하고요. 예. 그렇기도 한데 그 상대가 공주였죠. 신라의 이제 공주. 그다음에 그 공주가 그냥 공주도 아니고 과부셨어요. 와. 네. 예, 갔다 오신 돌싱이셨네요. 사별하셨어요. 사벌하셨어요. 사별한 과부. 네네. 아. 그 상황에서 이제
원효 대사가 시장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네네. 결혼하고 싶은 의사 표시를 하신 거죠.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공주님이랑. 그 노래가 자로 빠진 도끼 설화라고. 자로 빠진 도끼가 상징하는 게 과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도끼에 자루가 빠진 짝을 잃은 도끼.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쓸 수만 있으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뿌리를 내가 자를 수 있게끔 훌륭한 도끼를 내가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걸 시장가에서 막 부르고 다니는 거죠. 네네. 그걸 듣고 네. 이제 왕이 분명히 이거는 내 딸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러면서 갑자기 물에 빠져요. 갑자기? 일부러 빠지고 그래. 일부러 그래서 빠진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겠네. 네, 옷을 갈아입는데 이걸 며칠을 갈아입어요. 옷을? 네. 옷을 여성공주 방에서 갈아입은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썸씽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뭔가 썸씽이 있었고 서로 눈이 맞았고 그 사이에 애기가 생겨? 그래서 얘기가 생긴 거죠. 원효 대사는 생기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냥. 애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공주님이 먼저 스님한테 꽂혔죠?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내가 이렇게. 읽은 책에는 공주님이 엄청 상사병 걸렸다고 그렇게 나왔어.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원효 대사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를 잘 하셨어.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럼 신라 사회에서도 약간 비판이 있었어요? 불교계에서. 훌륭하신 분이긴 하죠. 어떤 뭘 하셨어요? 어떤 거야? 뭐가 그러니까 훌륭한 이제 거야? 통일을 했어요. 고구려 사람도 있고 백제 사람도 있고 신라 사람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합쳐야 되잖아요. 이제 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때도 이제 민간에서는 나무야무탑을 그거를 가리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우리도 극락 간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를 통합시키신 대중화시키신 그 분이라서 부분은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 한국 통합.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합시키려면 얼마나 하셨겠어요. 이걸 왜 쿠키를 왜 이렇게 붙여요? 3901. 예, 저희가 짧게나마 원효대사 일대기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 가정을 지켰어야 했느냐, 아니면 대승불교의 전파를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게 맞는 거였냐? 먼저 우리 전현무 박사님. 아 저는 이제 더 이제 몰입이 되죠. 사찰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그냥 승복을 벗었어야 된다. 아, 그냥 가정을 지켜야 지키는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그래서 갔어야 왜냐면 된다. 속세에 어떻게 보면 물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욕을 못 한 거고. 그다음에 또 반대 입장 있으세요? 저는 나간 게 잘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반대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냉큼 편을 쪽으로 좀 나눠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그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큰 생각 없어 보이는데. 우리 집 아니니까. 저는 사실 가정을 좀 저도 지켜야 가정을 좀 지켜야 된다긴 한데 그러면은 토론 최초로 3대1로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최초네요. 이렇게 3대1로 토론을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답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머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네. 이게 정상이에요? 다수 많잖아요, 저희가. 혼자만. 잘했다. 뭡니까? 사회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계의 이거 일단 물에 빠진 것 자체가 의도성이 좀 있어 보이고 물에 젖어도 대사님이면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면 방에 가서 말려라 벗어 이런 얘기가 있어도 난 저 떼아페트에 말리겠다. 꼿꼿이 계셨으면 더 큰 존경을 받지 않았겠느냐. 우리 전현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또 기회가 좋아서 옷이 좀 젖었고 좀 이렇게 갈아입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뭐 제 몸이 많이 노출이 됐지만 네. 이쪽이 이제 드러나서 네. 플러스 점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분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뭐 역시 뭐 사찰 음식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좀 깨끗하시네요. 자, 그럼 반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강렬하게 사랑하신 거죠. 두 분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드님이 되게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설총이시거든요. 설총. 네네. 설총이세요? 네. 누구시죠?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저도 얘기 못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속공주 이야기는 안 들어봤잖아요. 그분의 입장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가시는 게 편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저희 와이프가 그걸
무슨 말이야?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나가는 게 아 와이프가 출근하라고 그래요? 심각한 상황이네. 그럼 나가 주셔야죠. 네. 사랑을 해보셨나요? 저 공개 연애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맞다. 뜨겁게 며칠? 3년 했습니다. 왜 헤어지셨죠? 차였어요. 네. 근데 떠나가잖아요. 다시 돌아오길 한켠으로는 바래요. 그 공주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 이제 썰 중에 짐 보따리를 싸놨다. 그 여석공주가. 근데 요석공주가 그렇게 짐을 싸놨다는 것은 나가라는 얘기였던 거라는 얘기죠? 나가도 된다. 나가도 된다. 원효대사가 처음부터 속을 안 썩이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으면 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는 거죠. 혹시 나가신 이후에는 여자 문제가 없었나요? 저요? 이상해. 원효대사. 아니 지금 일단 본인 걸 밝혀주시면 여자 문제 없으시죠? 저는 여자 문제는. 예. 원효대사가 과연 가정을 지켰어야 하느냐, 대승불교의 전파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속세도도 나와하는 게 맞는 거였는지 우리 만지님들의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올려주신 만지님들께 저희들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혀의 전쟁 홍석희였습니다.